여야가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연장과 1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놓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조특위는 연장할 수 있다면서도 1월 임시국회 소집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죠. 이른바 이재명 방탄국회 논란에 동조할 수 없다는 건데요. 민주당과 정의당은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노는 국회는 안 된다고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시한 오는 7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국회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특위 활동 기간이 줄었죠. 여기에 증인 채택에 애를 먹으면서 당초 계획했던 일정조차 소화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나마 있었던 3번의 청문회마저도 여야 간의 증인 채택 합의가 안 되면서 한 번이 지금 날아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간 연장해야 하고요. 최소 국민의힘이 안 한다고 반대해서 저는 그러면 야3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특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연일 국민의힘을 압박 중인데요. 정부와 여당이 참사가 이대로 잊혀지길 바라는 것 같다.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여당의 몽리 때문에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지체된 시간만큼 국조기간 연장이 당연합니다. 유족의 눈물과 호소에 정치가 진심을 다해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본회의를 열어 즉각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한다면 결국 국정조사 고의 방해의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이태원 참사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꼬집고 나섰죠. 국민의 입장에선 마냥 외면할 순 없었나 봅니다. 입장을 슬쩍 바꿨습니다. 특위 활동 시간이 부족하다 인정을 한 겁니다. 청문회 이후에 국정조사는 사실은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보고서 채택할 시간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정조사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의견을 들은 다음에 민주당과 협의하려고 합니다. 야당은 국조특위 연장과 함께 1월 임시국회 소집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쉼 없이 일하는 국회,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얄팍한 정치적 셈법이 아닌 실제 국민 삶을 지키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쉼없이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장 연말까지 끝내지 못한 일몰제 법안 등 민생 입법의 처리. 반면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죠. 검찰 출석은 언제 하실 건지. 이미 제가 당당하게 출석해서 조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아직 출석도 하지 않았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보는 듯합니다.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민주당 자체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들도 있고 또 저도 법조인으로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방탄국회는 못 열어주겠다. 만약에 열더라도 설 전후로 짧게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임시국회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설 세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고 그 이전에 꼭 필요해서 한다 하더라도 기간을 짧게 하면 됩니다. 구속영장이나 이런 체포가 가능하도록 한 기간을 두어야만 그런 오해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국민의힘의 방탄국회 주장, 수사 결과를 미리 예단해 내린 결론일 뿐이죠. 더욱이 이 대표 하나만 겨냥해 국회를 운영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요 법안 처리는 뒤로 한 채 놀자는 거냐, 민생은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민생국회 합시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히 국회 앞에는 시민들의 생명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임시의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ILO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건의한 노란봉투법은 아직 계류 중에 있고 도로 위 일터 안전을 지킬 안전운임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국민의힘은 국회법도 근거로 내걸었죠. 이뤄낸 원래 쉬게 돼 있다는 논리입니다. 원래 국회법에 1월, 7월은 국회가 안 열리도록 돼 있고 지난 9월부터 정기국회, 임시국회까지 이어져 왔고 그 이전에도 쭉 임시국회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1월 임시국회는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글쎄요, 이 역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과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반원의 폭로가 이어지자 앞장서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던 게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입니다. 저희는 오늘 임시국회 소집 요구는 물론 모든 상임위, 전 상임위의 소집 요구서를 사당이 제출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사무관과 관련돼서 특검법안 관철 그리고 신재민 사무관 건과 관련해서 청문회 관철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와 국회법을 거론하기엔 조금 머쓱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1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노는 국회냐 방탄 국회냐 논란. 다정의 정혜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는 국회냐, 방탄 국회냐, 국민들은 그 어느 것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쟁과 민생을 맞바꿀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방탄이 문제라면 국민들이 심판할 일입니다. 중대 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중대 선거구제 도입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 2명에서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소선구제 하에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는데요. 중대 선거구제 도입, 윤 대통령의 오랜 소신이기도 하죠. 윤석열 후보께서는 지금 현재 이런 양당 체제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는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개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거제도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선출 방법이고 저는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는 중대 선거구제를 저는 오랫동안 제가 정치를 하기 전부터도 선호해 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선거법 개정 계획을 밝히며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현행 소선거구 제도가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국민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고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로 인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선거법 개정 목표 시점을 3월 중순으로 잡았는데요. 다음 달 중순까지 정치개혁특위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하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9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밝혔었죠.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 방식 바꿔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확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서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 중대 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 일단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장점으로는 소수자들의 진출이 가능하다. 신인 진출이 좀 용이하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기득권, 소위 유명하고 또 경제력이 큰 사람들만의 장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신인 진출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런 장단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당내 의견을 지금 모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중대 선거구제 확대를 강하게 주장했었죠. 실제로 기초의회 30곳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기도 했는데요. 조금 밋밋한 반응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반대로 당시 국민의힘에서 중대 선거구제 도입에 강하게 반대했었죠. 차기 당권에 도전하며 윤심을 등에 업었다 자부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 당시 원내대표로서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국회 원내대표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대통령제 하에서 다당제는 대통령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구조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제 미국 한번 보세요. 그 양당제 거기 다당제 돼 있지 않습니까? 다당제가 되면 대통령이 이 당 저당 갈라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제가 워낙 대통령 권한이 세니 국회의 권한을 좀 강화해서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양당제가 맞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다당제 만들어 놓으면 대통령이 이 당 저당 마음대로 뭐 갈라치기 하고 디바이드된 룰 형태로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정치권에선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해석도 나왔습니다. 중대 선거구제 제안은 내각제로 가기 위한 기초 쌓기라는 겁니다. 여소야대를 극복하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라는 게 내각제를 가기 위한 기초 디딤돌을 놓는 거다. 정치공학에 입각한 해석들인데요. 그동안 정치권에선 여야를 떠나 선거법 개정을 위한 논의들이 있어 왔죠.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과 정치개혁 2050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댄 이유가 이제껏 고민한 그 이유가 단순히 권력의 문제였을까요?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양당 혐오 정치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최대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정치인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혐오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양날의 칼이거든요. 대상을 계속 바꿔가면서 먹이를 찾아요. 상대에 대해서 혐오를 만들었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그 혐오 감정 자체가 근 대한민국을 지배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엔 또 내가 대상이 됩니다.